단계 전형에 이어서 일괄 전형 수시 학교에 대한 경쟁률 그리고 뭐 합격 점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가 경기대학교 미대 실기고사 시험이 시작이 되죠. 진짜 코앞입니다. 실기고사 이제 이번 주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주요 대학들 쭉쭉쭉 있는데 과연 내가 보는 학교들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서울여자대학교 여대 4인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실기 100%인 학교입니다. 내신이 아예 10%도 5%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안 좋지만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 물론 잘한다라는 기준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과마다 잘한다라는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전공별로 문제에 대한 유형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어찌 보면 해석이 좋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하는 전공인 시각디자인과가 올해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3대 1을 찍었습니다. 작년에 72대 1이었는데 올해 거의 한 20배수가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12명 모집이기 때문에 거의 뭐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여대 시각디자인과는 특히나 뭐 작년에도 문제 자체가 뭐 털실과 고양이, 연출 주제가 소재로 출제가 된 거고, 그 전년도 2020학년도 같은 경우도 전선과 알파벳 A,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이용하여 평면 구성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조건도 좀 까다로운 편이고 문제에 대한 소재들도 연출성이 굉장히 짙은 소재들을 출제를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밀도라든지 기본적 구성보다는 좀 연출에 대한 감각이 좀 좋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 공예 디자인은 62대 1과 52대 1. 작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동덕여자대학교는 실기에 대한 실질 반영비가 87%나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일괄 전형은 실기가 60% 반영이 되는 학교도 있고 70, 80%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대개는 다 80% 이상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덕 같은 경우도 뭐 내신이 한 5등급인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실기에 대한 부분이 A+, 그러니까 뭐 정원 만약에 15명 모집이다라고 하면 15등 안에 실기 성적이 들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5등급이든 6등급이든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덕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경쟁률을 띈 거는 시각 디자인입니다. 69대 1. 뭐 서울여대도 그렇고 동덕도 그렇고 요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 자체가 시각, 영상 이쪽이죠. 그리고 이유는 뭐 사실 우리 학생들 핸드폰이랑 가장 가깝고 핸드폰에서 보여질 수 있는 유튜브든 검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사실은 시각, 영상 쪽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제가 입시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뭐 97년도인데 학생들이 어느 과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산디과를 좀 많이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핸드폰에서 뭐 이런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고, 핸드폰 자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찌 보면 전공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느 학교든 정시든 수시든 시각 전공에 대한 경쟁률이 제일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동덕 시각이 74대 1이었는데 올해는 69대 1. 작년보단 조금 줄었어도 그래도 전공 경쟁률은 제일 높네요. 뭐 디지털 공이 23대 1, 패션 디자인 35대 1, 패션 디자인 야간이 23대 1, 주간, 야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실내 디자인은 54대 1, 미디어 디자인, 영상 쪽이죠. 58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성신여자대학교. 여기도 실기 70%인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실기에 대한 반영비는 70%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산업 디자인 51대 1. 하지만 산업 디자인과 공예 디자인 두 개 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만 소묘로 준비를 할 수도 있었고 기초 조형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예는 두 개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공예 디자인과도 소묘, 기초 조형을 따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원은 산업은 19명, 공예는 34명을 모집을 하는데 소묘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산업 디자인과는 236명,
그리고 기초조형이라고 하지만 기초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736명이 지원했습니다. 공예디자인과는 소묘 259명, 기초조형이 932명. 그러니까 소묘랑 기초조형의 비율이 거의 한 3대1 정도, 기초조형이 3, 소묘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묘를 준비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묘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초디자인을 준비하면서 소묘도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 혹은 기초조형 정시로 준비했던 친구들이 수능 성적이 조금, 모의고사 성적이 애매한 학생들이 기초디자인으로 수시를 쓸 수 없으니 소묘로 성신여대를 한번 지원해보겠다라는 그런 니즈들이 좀 잘 맞지 않았나 생각은 합니다. 뷰티 산업디자인과는 13대1, 작년엔 11대1이었습니다. 여기는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뭐 기초디자인이라는 유형과는 조금은 다른, 어찌 보면 사고의 전환이지만 인체가 들어간 사고의 전환 유형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성신여자대학교 경쟁률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덕성여자대학교 실기 80%인 학교입니다. 실기 80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실질 반영비는 8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트앤 디자인 학부 63.38대1, 작년에 39대1이었는데 올해는 경쟁률이 거의 한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21명 모집이고요. 기초디자인 단일 과목입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도 성적이 좀 부족한,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한 5등급인 학생들도 실기 잘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여대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대들인데 과연 내가 이 여대들을 써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고1, 2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신 성적이 좋다 안 좋다로 이 학교를 쓰냐 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에서는 뭐 7등급, 6등급 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 5등급 이내로 들면 충분히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등급 정도 초반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학교들을 경험삼 써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3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시에서 더 우리 학생들이 목표하는 학교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한 5등급 정도, 4등급 중반에서 5등급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 이 학교들은 지원조차 힘들기 때문에 수시부터 거의 올인해서 이 학교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희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70%인 학교입니다. 산업디자인과 43대1, 시각 54대1. 여기도 역시 시각디자인과가 경쟁률이 제일 높네요. 54대1. 환경조경 38대1, 의류 43대1, 디지털 콘텐츠 영상이죠. 40대1. 경희대학교는 실기 전형에서의 수시 실기 전형의 인원을 그렇게 많이 뽑는 편은 아닌 학교입니다. 이게 유형 자체가 소묘도 한 장을 해야 되고 채색도, 기초디자인 채색도 한 장을 해야 되는데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버거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자체의 절지나 절지 크기나 비례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객체를 그리는 것보다 2-3개의 객체를 되게 선명하게 잘 그려내는 표현력이 좋은 학생들이 경희대학교는 많이 합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기에 대한 어찌 보면 장점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됐을 때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성대학교 살펴보겠습니다. 실기 60%.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실기 비중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60%면 높은 거예요. 그만큼 교과 성적, 학생부에 대한 성적이 그래도 한 최하 4등급 후반 정도는 돼야 한성대학교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T 디자인 학부로 모집을 합니다. 72명,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18대1. 다른 학교보다 경쟁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뭐 거의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이 됐다.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1008명이 지원을 했고요. 창의 표현으로 3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서울 실기 60%인 학교입니다. 생활예술학부 25.78대1. 작년엔 19대1이었는데 소폭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출보다는 상명대학교 서울 같은 경우는 표현과 완결 능력을 되게 중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소묘에 대한 재료가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색과 소묘에 대한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잘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대학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대학교 실기 70% 학교입니다. 디자인 비자학부 경쟁률 26대1, 작년 25대1,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34명 모집을 하고요. 일단 작년 문제 자체가 오전, 오후 1, 2부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청년 취업과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뭐 기초 디자인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주제어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좀 곤란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도 이런 좀 내용적이고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주제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결국은 소재를 통한 조형적인 연출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면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인하대학교 실기 70% 학교입니다. 디자인 융합이 41대1, 의류 디자인이 31대1. 인하대학교는 전통적으로 소재를 좀 많이 출제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 뭐 5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다양한 소재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 탑뷰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리는 그림들도 꽤 많이 뽑혔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실기 70%인 학교죠. 시각 40대1, 상업 32대1, 패션 25대1, 15명씩 디자인과 모집을 하고 패션은 13명 모집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명지대학교도. 단국대학교 천안 갑니다. 실기 70%, 자, 공예과밖에 없죠. 22대1, 20명 모집합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실기 60%, 기초디자인 단일 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학부 10대1, 뭐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은 데라고 보실 수 있지만 112명이 모집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112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콘텐츠 7.7대1, 10명 모집입니다. 무대미술과 7.9대1, 24명 모집. 상명대 천안은 주제은행이 미리 좀 나와 있는 학교죠. 뭐 소재에 대한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소재가 나올 때도 있고, 작년처럼 뭐 이런 양배추와 같은 그런 소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표현력이 좋고 완결 능력이 굉장히 강한, 양감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혀있는 그림들을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실기에 대한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야지 수시에서 다 합격이 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앞선에 소개했던 학교들보다 실기에 대한 경쟁력이 다소 조금 떨어진 학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들도 사실 합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내신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 7등급이어도 수시를 좀 전념을 하고 싶은데 어디를 써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 뭐 서울여대는 실기 100이니까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뭐 한성대, 뭐 경희대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내신 성적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쓰는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육대학교, 서경대, 수원대, 협성대, 백석대, 이렇게 5개 학교입니다. 먼저 삼육대학교는 실기 100%입니다. 내신 아예 안 들어가요. 아트앤디자인학부 40대1, 24명 모집입니다. 거의 한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지원이 된 거죠. 삼육대학교도 연출형 기초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서경대학교 실기 80%인 학교, 시각정보 64대1,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생활문화 52대1. 작년에도 사실은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학교였습니다. 서경대학교는 소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작년처럼 그 바닷가재, 랍스타가 나왔을 때 어찌 보면 그 주제어라기보다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동성, 역동성, 리듬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부수적인 연출 표현들이 좀 주를 이뤄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문화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정한 되게 원칙적인 기초 디자인 유형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실기 80%, 디자인 학부 23대1. 작년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20대1, 패션 32대1, 공예 30대1. 올해는 학부로 다 모아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주제가 그리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던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원대학교가 뭐 풍물놀이 하고 있는 모습과 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우주선 날아가고 있는 뭐 이런 이미지들 주는 경우도 있었고, 뭐
미래 세계를 표현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소재와 주제에 대한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협성대학교입니다. 실내 가구, 작년에 생활 공간 디자인과라고 해서 같이 뽑았었는데 이걸 올해부터는 실내와 가구 디자인으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실내 10대1, 가구 9대1, 산업이 6대1, 시각이 14대1, 역시 시각이 경쟁률은 일단은 제일 높죠. 협성대학교도 문제가 미리 좀 출제가 되어 있는 편이라 잘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표현력 좋고 완결도 좋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자, 백석대학교 실기 80%인 학교죠. 디자인 영상학부 150명 모집입니다. 경쟁률 13대1. 그러니까 모집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고 경쟁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열했던 삼육, 서경, 수원, 협성, 백석 이 학교들도 굉장한 실력자들이 모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잘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일괄 전형 학교들 거의 한 20개 이상의 학교들을 살펴봤는데 어마어마하죠. 단기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문제에 대한 유형도 기초 디자인이지만 학교마다 또 되게 까다롭고 다채로운 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대학교를 필두로 많은 학교들이 올해 수시에서의 주제 흐름은 경향은 어찌 되는지 학교마다 주제에 대한 리뷰를 꼼꼼하게 할 예정이니 정시를 또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집중해서 콘텐츠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수시 시험 본 학생들은 내가 시험장에서 주제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험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한 흐름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구나라는 참고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수시 시작이 내일부터 또 되니 우리 학생들 그동안 잘 준비했던 것처럼 잘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